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다면 계절도 그 시기마다 절정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가을 하면 그 절정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울긋불긋하게 타들어가는 단풍 정말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단풍의 절정 시기라고 하면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 이것을 절정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내장산과 지리산은요, 이번 주부터 11월 초까지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네, 자연도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기가 있지만요. 또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맞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가 아마 그분들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유정 아나운서는 인생의 전성기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많이 덜 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 앞으로 그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성기인 사람과 그리고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저는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싶네요. 전성기 꾸준히 계속해서 쭉쭉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을의 절정을 향하는 이 시점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전성기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4일 수요일 생방송 투데이 전북 투데이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10월 14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전북 지역 쌀 생산량은 6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000제곱미터당 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559kg으로 전망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벼 나달이 익는 시기에 일조 시간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에 이어 병충해와 태풍 피해도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충북 괴산 등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지역 농민들이 고령화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에 자치단체가 정한 농가에서 석 달간 일하고 출국한 뒤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삼랑 농정 가운데 핵심인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재원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를 따졌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산물 2개 품목을 정해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새만금 투자 안내서는 투자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선별해 질의와 응답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경쟁력,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등을 담은 투자 안내서를 재외 공관과 정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해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자유령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가 2016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84명 모집에 1,331명이 지원해 3.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경쟁률 2.84대 1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역별 지원자는 학교생활 우수자 1,062명, 상신인재 226명, 사회통합 20명, 모집 정원회 23명 등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통기타, LP판, 청청패션 이런 단어들이요. 중장년층의 추억 속에만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문화가 되면서 복고 열풍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복고 열풍에요. 우리 어른들만 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복고 세대가 아닌데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7080 문화라고 하죠. 이 문화는 괜히 편안하고 좀 친근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좀 느리고 거칠고 이런
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보면 좀 여유도 있고요. 좀 여백의 미도 있는 것 같고 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좀 저처럼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에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친근함이 또 복고 열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영설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바로 복고 문화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 추억의 간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추억의 음식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집에서 먹는 밥보다 퇴근길에 부모님께서 사들고 들어오시는 간식거리가 훨씬 더 맛있었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의 간식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꽈배기입니다. 우리 지역 전주 관광지에 가면 옛날 꽈배기 이런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극장 관람하실 때 팝콘이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전에 꽈배기 한 봉지 들고 영화 관람 하셨던 추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옛날 꽈배기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뭐 중력분이나 박력분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생강즙입니다. 단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을 좀 넣어줍니다. 드라이 이스트인데요. 이 이스트는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트는 발효와 더불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금 간은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꽈배기는 이 꽈배기 모양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요. 3가닥 정도를 이렇게 끝을 좀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 놓고 이렇게 3개를 번갈아 가면서 꽈배기를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끝과 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꽈배기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닭강정입니다. 요즘 치킨의 위력에 눌려서 닭강정이 뭔지 모르는 아주 어린 세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7080 세대에게 그 닭강정은 굉장히 귀한 간식거리 중에 하나였죠. 뭐 소풍이라든가 또는 뭐 큰 잔치 또 뭐 회사 야유회 때나 먹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간식 닭강정이죠. 지금 그 닭강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 닭은 작은 크기대로 토막을 냅니다. 튀겨줄 거라서 크게 토막을 내면 잘 익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칼질을 해서 속까지 깊이 칼집을 넣어 주셔야 그 시간 안에 닭이 익어요. 자, 이 닭에다가 청주를 한 술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두면은 반죽이 닭고기 사이로 쏙 스며들면서 속에도 이렇게 간이 잘 배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녹말 가루를 넣어주시는데요. 되게 바삭바삭 과자처럼 바삭거리게 튀겨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인데요. 기름에 오래 튀기기도 하지만은 이 녹말 가루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닭고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좀 약한 불에서 오래 튀기시거나 아니면 2번 정도를 튀겨주시는 것도 요령이죠. 네, 이렇게 겉이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건졌다가 다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튀길 때는 온도를 좀 높이 올려서 해주셔야지 수분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바삭거리는 닭강정이 되거든요. 단시간에 다시 한번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닭강정에 그 버무려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맛의 비밀인데요. 이렇게 탄산음료를 잠깐 넣어줍니다. 그래서 뭐 콜라나 사이다 어떤 것든 상관없고요. 탄산음료를 넣게 되면 좀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네, 소스를 한 3분의 1 정도 졸여주시면 여기에 닭고기 튀긴 닭을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닭강정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 추억의 간식거리 꽈배기와 닭강정 만들어 봤는데요.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른다면 오늘 닭강정과 꽈배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추억이 깃든 그런 간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달콤한 이 꽈배기 그리고 닭강정. 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시장 따라가면은 꼭 이거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고 막 그러네요. 네. 그 요즘에는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제과점이나 앞에 치킨집에 가면 손쉽게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지만 가끔은 엄마가 해주셨던 그 정성 어린 간식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오늘 화면 보니까 또 그 시간이 그리워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키워봤지만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 아이에게 최고의 동화 구연가는 전문 성우가 아니라 엄마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의 간식도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뭐 예전에 이렇게 먹었지 하는 그 추억거리도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 뭐예요? 오늘 잘 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 코너를 진행할 때마다 세상은 넓고 그렇게도 좁고도 좁고도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데이 전북을 1년 가까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코너 전국을 달린다만 소개시켜드릴 때만 되면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지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놀랄 때도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넓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모르는 지명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요. 더 열심히 알아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즐거운 여행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상북도 고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을 따르라! 즐길거리 가득한 고령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걷기에 제격인 계절 가을. 가장 먼저 발길이 머문 곳은 계실마을입니다. 여기가 계실마을. 소공원, 민속놀이, 연꽃밭, 체험장. 여튼 여기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고 여튼 좀 재미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가보시죠. 고운 꽃이 반겨주는 계실마을은 고즈넉한 한옥의 풍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6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소담스러운 마을입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마을 구경에 나선 길. 돌담 너머 기와지붕이 넘실거리는 이곳. 조선시대 유학파 김종직 선생의 종택입니다. 돌담길을 쭉 따라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 거예요? 예, 여기는 전필제 김종자 직자 선생 후손이 사는 종갓집입니다. 계실마을은 김종직 선생의 후손인 일선 김씨의 집성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도연제잖아요. 이름도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인 거예요? 우리 전필제 김종자 직자 선생의 그 업적도 그리고 그리고 학문을 서로 논하는 그런 장소로서 영남 유림에서 좀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장만한 그런 제실입니다. 대나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계실마을. 뒤편에 350여 년 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계실마을에는 볼거리 외에도 다양한 체험거리가 많은데요. 안녕 친구들! 아니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왔어요? 체험활동하러 왔어요. 체험활동? 여기서 무슨 체험할 수 있는데요? 옥수수 따기랑 연 만들기요. 옥수수 따기랑 연 만들기? 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네. 언니도 좀 끼워줘요. 괜찮아? 농촌마을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관문, 바로 수확체험인데요. 가을 햇살 아래 잘 연근 옥수수가 반겨주는데요. 처음 해보는 체험에 힘든 줄도 모르고 수학에 열중한 아이들. 열심히 옥수수 수확 체험하는 표정이 꽤 진지하더라고요. 자, 쑥. 많이 땄네. 직접 따서 먹는다 하니까는 조금 재밌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맛있는 옥수수 요리해 먹을 거예요. 옥수수 밭에서 멋진 추억 한 자락 남겨볼까요? 옥수수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옥수수 하모니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옥수수의 길게 남겨 가지고 우리 아기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길게 느립니다. 상대편에 있는 3분의 1줌을 왼손가락 잡는 거예요. 세 번째 동작은 그대로 접어줍니다. 자, 지금 뭔가 명실상부 전통마을로 불리는 계실마을. 이번에는 전통 방식 그대로 연만들기 체험을 해볼 텐데요. 조물조물 조청 반죽을 길게 늘어뜨려 엿가락을 만드는 겁니다. 엿이 굳어지면 나무 막대로 톡톡 깨서 한 입 맛볼 수도 있는데요. 쫄깃하고 달콤한 엿이 완성됐습니다. 달달해요. 설탕처럼 많이 달지도 않고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좋아요. 웃고 즐기는 사이 어느덧 점심시간. 슉슉 모두들 바삐 손을 움직이는데요.
바로 칼국수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열심히 이것저것 체험을 했더니 배가 고픈데 제가 먹을 면은 제가 만듭니다. 맞아! 제빵에는 김탁구, 제면에는 이동영.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쓱쓱. 어때요? 저 제법이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 먹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거. 완성된 반죽은 즉석에서 면발로 한 골 탈퇴되는데요. 담백한 육수에 푹 삶아주면 수탉 칼국수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짜잔! 열심히 밀어가지고 칼국수가 됐어요. 아,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와. 내 손으로 만든 칼국수 감동적이었습니다. 면발 맛이 진짜 끝내줘요. 온 가족이 함께 도란도란 둘러앉아 맛보는 칼국수는 그야말로 꿀맛.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에 가족의 정이 더해집니다. 직접 만들어가 같이 먹으니까 제일 맛있습니다. 온몸으로 즐기는 고령 여행. 그 마지막을 장식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오! 아, 저기 승마 하나 보다. 말 타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승마 체험이 가능한 이곳.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안전장비 단단히 챙기고 도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자 쓰고 일단 들어왔는데 어떻게 뭐부터 하면 탈 수 있나요? 일단 말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말이랑 일단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쓰다듬기 먼저 해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 말은? 칸입니다. 칸이요? 예. 칸 잘 부탁해. 예, 볼도 한번 만져주시고. 칸 잘 부탁해. 어머 미안해. 괜찮습니다. 하시면 올라오실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말과의 호흡이 중요한 승마 체험. 처음엔 조금 새침하게 저를 대하던 칸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칸, 너도 내가 마음에 든 거니? 와. 그냥 수고했어, 칸. 고맙다. 말은요, 같이 있으면 막 숨 쉬는 게 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운동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승마뿐 아니라 기마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마상무예입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절로 물개박수. 말과 하나 된 모습 정말 멋있지 않나요? 와, 근데 진짜 멋있는데요. 근데 이 고령이랑 이런 기마 문화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야 시대에는 칼, 또 말에게 갖추는 말갖춤, 장구, 말장구, 그리고 또 갑옷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철기, 이런 것들이 가야 시대에 대가야의 철기 문화가 발전함으로 해서 많이 흥행을 했었죠. 철기 문화의 꽃을 피운 대가야.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무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군복 체험까지. 아, 이게 진짜 무거운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 완료! 짠!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왠지 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은 게 나를 따르라! 아, 근데 진짜 무거워. 깨끗한 자연과 그 안에 소담스러운 풍경이 어우러지는 곳.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고령 여행 어떠셨나요? 답답한 일상을 떠나 한 자락 추억으로 간직될 여행. 특별함이 있는 고령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대가야의 역사를 간직한 고장 고령으로 떠나면은 이런 또 여행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한옥 하면은 우리 지역 전주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지만 또 이 계실마을의 한옥도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농촌 문화 체험, 또 승마 체험,
캠핑도 즐길 수 있고 네.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네. 가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대 왕국의 수도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았는데요. 오늘도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해준 전국을 달린다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여행 같고 또 영화 같은 노부부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김현주 리포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매일 하루하루를요, 즐거운 여행처럼 또 생동감 넘치는 영화처럼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부부 맞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라는 말은 조금 무색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나이를 잊을 만큼 참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네, 나이 하면 이제 저도 좀 잊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잊고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직접 뵙기 전에는요, 반신반의 했었는데요. 함께 걸으면서 반성 참 많이 했습니다. 청춘은요, 나이만 젊다고 청춘이 아니더라고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팔팔한 청춘을 유지하는 포도대 부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행자 초보에겐 구석구석 길이 복잡한 전주 한옥마을.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또 아닌가 봐. 어디야? 갈 길은 먼데 시간은 흐르고. 어디야 도대체? 도와주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이분들. 복장부터 범상치 않다. 자태도 위풍당당. 한옥마을은 우리가 접수한다. 아니 도대체 누구세요? 저희는 포도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랫말처럼 진정한 청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최창학, 임정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인공. 최창학 어르신 맞으세요? 네, 나 최창학이요. 제가 잘 찾아왔네요. 아, 그래서 노인정에서 청년으로 통하는 최창학 씨입니다. 어우, 기운이 좋으셔가지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요? 네. 조금 먹었어요. 조금이요? 네, 80 못 먹었어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마음이 늙지 않는 이유, 아내 임정희 씨 때문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덕진구를 지키는 경찰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지만 은퇴 후엔 아내와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젠 혼자가 아닌 부부가 같이 전주 한옥마을을 지킨다는 겁니다. 와, 보니까요 가족 사진도 많고 여러 막 생활을 즐기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또 포도대 대장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포도대 활동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금암복지관에서 포도대 창설한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거기서 금암복지관에서 심사숙고해서 제가 포도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열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금암 노인복지관이 올해 처음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어르신 포도대. 지난달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주의 문화 관광을 톡톡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남편 따라 최고령 포도대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아내. 부부는 포도대 활동이 있는 주말이면 유독 설렙니다. 젊은 연인들만 손잡으라는 법 있으랴. 포도대 활동지인 전주 한옥마을은 부부에게도 안성맞춤 데이트 장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혼자서 척척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쁘게 포도대 의상을 갈아입는 사이 부부는 서로 챙겨주기 바쁩니다. 내가 찍게. 내가 찍을게. 해봐. 내가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좀 애틋해 보이네요. 다른 어르신들의 부러움도 한 몸에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즐겁고 좋게 보이고 저도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어요. 아유 부러워요. 진짜 같이 하는 거 보면. 아버님 저도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해보고 싶은데 네. 뭐 없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 떡장수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떡장수요? 예. 제가 떡을 한번 잘 팔아볼게요 오늘. 그래요. 네, 저만 믿으세요. 좋아요. 네. 떡
떡장수로 변신한 저의 활약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포도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행진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합시다. 포도대! 가시고! 출발과 동시에 조선시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복장에 포절. 모두의 시선 집중이요. 관광객들 지금 엄청 많으세요. 여기 보세요. 진짜 많죠? 아, 오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태조로 순찰에 앞서 포도대 행진극 시작! 야 포도대가 행차가 최창학 어르신이 직접 개사한 포도대 행진곡의 힘찬 기운도 받고 아유 꽃분이 멋있다. 찍자 하나 찍어. 이리 와. 사진 찍는 거예요? 같이 찍어요, 대장님. 어서 와요. 한복 체험 중인 청년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도 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 촬영도 제공하는 어르신 포도대입니다. 한옥마을을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요즘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 없으니까 보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또 어르신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더 뿌듯하고 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 되게 이런 적이 잘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삶의 연륜과 지혜는 무기와도 같은데요. 죄송한데요. 혹시 오목대 어디로 가요? 오목대 따라와요. 두 발로 척척 길 안내도 하는 최창학 어르신. 오, 어르신이 발 뻗고 나서니까 뭐 윤지 씨나 저처럼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네요. 여기 올라가면 바로 오목대요. 그래, 예. 잘 가요. 예. 이에 뒤질세라 떡판을 든 아내의 발도 빨라지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떡이. 네? 맛있어. 아, 그냥 먹어도 되나요? 아, 그래? 안 파죠? 자, 하나. 예, 감사합니다. 저기도 하나 더 예. 나눠주세요. 이렇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어제는 꽃을 주고 오늘은 인절미를 주고 한옥마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어르신 포도대의 임무인데요. 어르신들 말씀에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데 기분 좋으신가 봐요, 다들. 그렇죠? 잘 드시네요. 잘 드시네요. 지금 막 도착했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갑자기 꽁닭떡도 먹고 되게 맛있고 좋아요. 떨어져 있던 것도 잠시 어느새 또 꼭 붙어 오늘의 노고를 나누는 두 사람. 까꾸 아이쁘라 이뻐요. 안녕하세요. 반평생 잡은 손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놓고 싶지 않은 인코 부부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난 가정에 충실해야 하고 또 그 나머지 여유있는 시간은 이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마음조차 서로를 꼭 닮은 최창학, 임정희 어르신. 포도대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걸어갈 청춘의 길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팔순을 내다보는 최창학, 임정희 어르신 부부. 젊게 사는 열정도 참 부럽지만 저는 이 부부 금슬.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부럽고 김인지 리포터도 좀 옆에 있어서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부러웠는데요.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챙겨주고요. 또 젊은 연인들처럼 손 꼭 잡고 데이트도 하시고 정말 인꼬 부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시더라고요. 또 게다가 어르신들의 오랜 연륜을 살려서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 문화를 알리는데도 두 분이 끝까지 함께 하셨으니까요. 부부는 사랑하면 다 닮는다는 말이 꼭 이 두 분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직접 뭐 포졸과 상인 복장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길 안내도 해주시고요. 또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그 이벤트를 제공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한옥마을 한두 번 가봤는데 한 번 더 가서 이분들 꼭 찾아뵙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어르신 포도대는요. 매주 금, 토, 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으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에게 색다른 관광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한옥마을에서 두 분 뵈면 꼭 인사 한번 전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청년보다 더 청년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 제2의 전성기를 그야말로 이끌고 계시는 최창학, 임정희 어르신 부부의 소식 잘 봤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시민이 만든다에서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시선을 더 중시하는 디지털 시대 신은둔형 외톨이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에서는요, 끝없이 배우고 또 현장을 누비면서 기자로, 시인으로, 바리스타로, 또 노인 상담사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는 70 청춘 김군자 씨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남은 하루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